안녕하세요. 이기련 변호사입니다. 취업 규칙에 대해서 항목별로 알아보고 계시는데요. 이번에는 모성보호와 일, 가정, 양립 지원 제도 전반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하였습니다. 아시다시피 모성보호에 대해서는 헌법이 정하고 있고 이를 법률로 구체화하고 있는데요. 조금 더 범위를 넓혀서 여자의 근로에 대해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는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서 남녀 간의 평등의 본질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는 최대한 여성을 보호하는 조치들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흔히 노동법의 역사는 근로시간의 단축의 역사라고도 합니다. 한편 임금과 고용에서의 차별 금지는 제도적인 측면에서만 보면 일정한 수준에 도달했다고 평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최근 근로관계에서 가장 큰 관심사항이 되는 것 중에 하나는 모성보호와 직업, 가정이 양립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인데요. 이를 위해 다양한 정책들이 모색되고 마련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럼 현행법상 여성과 모성보호 그리고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는 제도 내용을 이해하기 위한 사전 지식으로 국내 여성 근로의 실태에 대해 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통계청 자료에 나타나는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최근 10년간 15세 이상 여성 인구 대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약 50% 내외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IMF 위기를 벗어난 1999년 이후 점진적인 경기 회복으로 2004년에는 49.9%, 이어서 2005년에는 최초로 50%를 넘어서기도 했지만 곧이어 2008년 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다시 49% 수준으로 하락하였고 그 후 점진적인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지만 약 50% 수준에서 정체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통계 자료에 의하면 2009년 이후 여성 경제활동 인구는 약 1,000만 명 수준에서 점진적으로 증가하고는 있지만 이러한 수치가 곧바로 여성 취업자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여성 경제활동 인구 증가분 대다수가 중장년층 이상의 노동시장 재진입자 위주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하며 국가 간 비교 측면에서도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CD 국가 평균인 60% 수준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한편 국내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을 연령대별로 보면 대략 영문자 M자와 같은 형태를 보인다고 하는데요. 과거와 비교해 보아도 대체로 M자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그래프를 조금 더 자세히 분석해 보면 여성들은 통상 20세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최고점에 달하다가 그 이후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참가율이 하락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특정 연령대, 즉 25세를 전후하여 다시 참가율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면서 그러한 추세가 60세 정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물론 최근에는 종전과는 약간 다르게 경제활동 참가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연령대가 약 3, 4세 뒤로 늦춰지고 있는데요. 이것은 혼인 연령이 높아진 데에서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모든 나라에서 여성들의 연령대에 따른 경제활동 참가율이 이와 같은 M자형 패턴을 보이는 것은 아닌데요. 과거 일부 나라에서도 여성들의 연령대별 경제활동 참가율이 우리나라와 같이 M자형 패턴을 띠기도 했지만 주요 선진국에서의 연령대별 참가율은 남성들과 마찬가지로 뒤집어진 U자 형태를 띈다고 합니다. 이러한 M자형 곡선은 국내 여성 노동시장의 특징이면서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여성은 노동시장에 진입한 후 차곡차곡 경력을 쌓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시점에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해 노동시장을 떠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로 인해 최근에 많이 논의되고 있는 경력 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경력 단절로 인해 여성들이 육아 부담을 어느 정도 덜고 다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하려고 할 때에는 비정규직으로 혹은 이전과 비교하여 낮은 기술과 낮은 임금을 받는 일터로 재진입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네, 이와 같은 이유로 인해 경력 단절 여성이 재취업하려는 경우 단시간 근로 혹은 기간제 근로 형태와 같은 비정규직으로 편입될 가능성이 큰데요. 이와 관련한 한 연구 자료에 의하면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응답자가 취업의 장애 요인으로 생각하는 것 중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한 것은 가사, 육아 부담 등 가정 문제였습니다. 그 다음으로 나이에 대한 편견, 그리고 직무 능력 및 전문 기술 부족, 직업 경험 및 경력 부족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물론 이와 같은 조사 결과는 전체 노동시장과의 차이점과 각 연령대별로 장애 요인으로 꼽는 사항에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른바 경력 단절 여성들이 재취업할 때 어떤 점을 정책적으로 고려해야 하는지를 알 수 있는 참고 자료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 이 연구에서는 단시간 근로를 희망하는 여성들이 직장을 선택할 때 많은 여성들은 근무 시간을 고려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임금과 일과 가정 양립의 순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같은 조사 자료들은 정책적으로 많은 시사점을 주고 있는데요. 바로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하여 최근 고용노동부에서도 경력 단절 여성의 문제와 일과 가정의 양립이라는 정책 주제를 설정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여러 제도적인 장치들을 마련하고 있다고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여성들은 주로 어떤 업무를 담당하는지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여성 취업자들이 주로 참여하고 있는 산업은 도소매업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제조 그리고 숙박 및 음식업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서비스업, 교육 서비스업, 보건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및 기타, 공공수리 및 개인 서비스업이 매년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또 고용 형태 측면에서 보면 여성 취업자는 임시근로의 형태가 남성보다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고 판매 및 서비스 직종에서 취업 비율이 높았습니다. 또 임금 수준 분포에서도 남성의 경우 임금 수준이 300만 원 이상인 경우가 많은 반면 여성은 100에서 150만 원이 가장 높게 나타나고 있고 임금 수준이 높을수록 남성보다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가 있다면 바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가가 조금씩이나마 늘어감에 따라서 여성들이 산업재해를 당하는 사례도 같이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남성과 달리 여성의 산업재해 발생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고 조사되고 있는데요. 여성의 경우 가장 높은 업무상 질병은 직업성 요통과 근골격계 질환으로 전체 업무상 질병 중 83%를 차지하고 있고 주로 일하고 있는 업종은 도소매, 음식 및 숙박업과 식료품 제조업이며 종사자 규모는 30인 미만 사업장으로 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무래도 여성들은 육체적으로 남성과 비교하여 약할 수밖에 없는데요. 남성의 산업재해율은 감소하지만 여성의 산업재해율은 증가하는 추세이므로 산업재해 발생 유형에 따라 다양한 요인을 고려하여 여성 취업자를 대상으로 차별화되고 특화된 안전보건교육과 건강증진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보급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하겠습니다. 더욱이 여성들이 취업하고 있는 분야가 산업안전보건관리가 취약하고 제도적인 보호장치가 미흡한 소규모 영세 사업장이 많다는 점을 고려하여 여성 취업자를 위해 제도적 장치 확충도 배려해야 하겠습니다. 네, 이상과 같이 여성 근로자들의 근로 환경과 산업재해 현황에 대한 기초적인 자료를 살펴봄으로써 어떤 측면에서 정책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할지를 생각해 보았는데요. 이와 더불어 더욱 근본적인 문제인 여성들의 경력 단절 현상, 즉 노동시장으로부터의 이탈 문제를 어떻게 줄일 수 있는지를 진지하게 고민해야 할 것입니다. 이런 문제가 원만하게 해결된다면 여성들이 결혼과 육아 문제 때문에 떠났던 노동시장 재진입을 위한 노력과 비용은 크게 줄어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현재 우리나라와 같이 노동시장이 경직된 근무 환경에서는 쉬운 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앞으로 더욱 다양한 근무 형태를 가진 일자리들이 창출되고 기존의 근무 형태가 더 유연한 형태로 변화되는 등 노동시장에서의 근본적인 변화도 예측해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정책적인 지향점은 근로시간의 유연성이 높으면서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는 일자리 유형이 증대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만 국한된 다양한 근무 형태의 일자리를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일방적인 정책이 추진된다면 또 다른 차별의 문제가 발생할 것입니다. 따라서 육아와 가사노동은 남녀 공동부담이라는 인식을 토대로 남녀 모두에게 적용되는 유연한 근무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한국 여성의 노동시장 특징은 OECD 국가들 중 상대적으로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 주요 선진국에서는 사라진 M자형 곡선의 존재 등과 같은 경력이 쌓인 여성 인력이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저출산과 급속한 고령화 추세로 인해 우리나라도 노동 인구 감소가 예상되는 시점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는 여성 인력의 활용은 시급히 점검되어야 할 과제라고 하겠습니다.